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가족의 충격적인 진실과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과연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을 수 없는 며느리의 만행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맞았을 땐 정말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아무튼 파렴치한 며느리의 만행에 대해 털어놓을까 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아들의 충격적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엄마, 지은이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며느리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은 평소답지 않게 근심에 빠진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혼자 온 아들에게 술 냄새가 풀풀 풍기길래 처음에는 그 말이 술주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길래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왜? 며느리가 남자랑 연락이라도 하고 있어.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 확실치는 않은데 느낌이 좀 그래.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은이가 누굴 만난다는 건데. 그냥 내가 알아볼게. 말을 하다 말어. 네가 본 게 있으니까 의심을 한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예민한 거겠지. 신경 쓰지 마요. 괜한 말 꺼냈네. 그렇게 아들은 괜히 사람 마음 찝찝하게 수상한 말을 툭 던져놓고 다시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온갖 상상을 하며 며느리가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닐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는 착하니까 너만 잘하면 된다고 아내한테 잘하라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겠어요. 그 정도로 저는 며느리를 많이 아꼈고 예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았고 아들이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날 때마다 지은이 정말 만나는 남자가 있어? 하고 물어봤죠.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잠꼬대를 하는데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르더라고.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참고로 신랑 이름만 부르라는 법이 있어. 그리고 왠지 모르게 벽이 있는 느낌이야. 같이 있는데 나 혼자서만 열심히 결혼 생활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나 주말에 지은이랑 제대로 데이트 해본 것도 손에 꼽을 정도야.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일본에 사시잖아. 어쩔 때는 일본에 다녀오겠다고 혼자 주말에 집 비우더라니까. 같이 가자고 해도 싫대. 나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하면서 굳이 혼자 가려고 하잖아.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그건 그럴 수 있다 쳐. 하지만 횟수가 늘어나니까 정말로 처가 식구들을 보러 가는 게 맞나 싶더라고. 그리고 어쩔 땐 통화를 몰래 하더라고. 화장실에서 뭘 그렇게 속닥이면서 전화를 해대는지. 어느 날은 내가 그 소리 들어보려고 새벽에 몰래 화장실 문에 귀를 갖다 댄 적도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핸드폰에 암호를 걸어놔서 상대가 누군지도 몰라. 나도 이런 얘기 엄마한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답답하니까. 혼자서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감도 안 잡혀. 평소에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았던 아들이었기에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춘기 이후로 이런 문제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싶어서 최대한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어떤지 잘 알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측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어쩌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정 안 되겠으면 대화를 좀 해봐. 엄마는 뭐 아는 거 없어. 우리 집에 자주 오잖아. 뭐 지은이랑 얘기하면서 뭐 수상은 좀 없었어. 내가 뭐 며느리랑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속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조만간 만나면 내가 살살 털어볼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줘. 그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신랑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다른 사람을 몰라도 지은이는 절대 그럴 리가 아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푸릇푸릇한 신혼기간의 불륜이라뇨.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혹시나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면 제가 나서서 혼주를 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늘 붙어 사는 아들도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발 아들의 착각이길 바라면서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평소에 며느리와 정말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한테 집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지은이는 너무나 거리낌 없이 거머님,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 하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지원을 좀 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 고마워하지 않는 며느리들이 참 많잖아요. 저희 며느리는 무엇보다도 저에게 감사할 줄 안다는 게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바빴고 그에 비해 저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을 보면 양이 많은 것들을 반반씩 나눠 아들 집에 들러 냉장고에 넣고 온 적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집은 항상 비어 있었죠. 그날도 제가 대형마트에 들러 수박을 샀는데 너무 커서 반을 잘라 아들 집 냉장고에 넣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들어갔더니 평소답지 않게 집안이 마구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바닥에 있는 옷들을 하나씩 주워다가 세탁기에 넣었어요. 빨래만 좀 해주고 집에 가려고 했죠. 세탁기에 넣기 전에 옷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하는데 지은이의 옷에서 종이 하나가 들어있어서 봤더니 웬 명함이 있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낯설었어요. 그냥 일하다가 만난 사람의 명함인가 보다 하고 따로 보관해 주려고 하는데 그 명함 뒷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첫 명함은 우리 여보에게. 명함에 왜 이런 게 적혀 있지? 하고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적혀 있는 글씨를 아무리 곱씹어봐도 수상한 거예요. 특히 여보라는 그 호칭이 너무 거슬렸습니다. 친한 사이끼리 명함을 주고받는다 쳐도 그런 호칭을 쓴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설마 아들 말대로 며느리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명함의 주인공이 지은이의 불륜 상대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마치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혼자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왜 하필 내가 먼저 발견한 걸까 원망스럽더라고요. 빨래를 돌리는 내내 명함을 주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 명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걸 식탁 위에 올려놓자니 지은이가 깜짝 놀랄 것 같고 그걸 버리자니 또 나중에 증거가 될까 싶어서 제가 가지고 오기로 한 것이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고민했어요. 그 와중에 지은이가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어머님, 빨래까지 해놓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 바쁘잖니? 나야 뭐 한가한 사람이니까 하는 김에 대충 하고 온 거야. 앞으로는 청소나 빨래 안 해주셔도 돼요. 아들 집에 와서 편하게 있다 가셔야지. 일만 하다 가시면 어떡해요?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이제는 진짜로 저희 집에 오시면 일하지 말고 쉬다 가세요. 알았다. 요새 힘든 건 없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어머님이 매번 냉장고 채워놓으신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괜히 저희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가 잘 살아주면 나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요즘 투이 사이는 좀 어때? 저요. 사이 아주 좋아요. 좋은 시부모님의 좋은 남편까지. 주변에서 저더러 복 받았다고도 해요. 어머님이야말로 별일 없으세요? 한번 찾아뵈어야 하는 건데. 나중에 한가할 때 한번 들를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번 주말에 일본 다녀왔다면서. 사돈 내외는 잘 계시니? 네. 그 안 그래도 안부 전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안사돈이 어디가 아프다고 했지? 관절이 좀 안 좋으신데 얼마 전에 전구 갈다가 넘어지셨거든요. 병원에 다니시면서 재활치료하고 계신데 아프시니까 딸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한국에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병원 다니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설득을 하는데 워낙 거기서 사는 게 익숙해지셔서 당분간은 계속 일본에 계실 것 같아요. 아유, 그래. 내가 한약 같은 거 지어다가 전달해 드리는 것 어떨까? 괜찮아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그래. 뭐 아무튼 일본 갈 땐 혼자 가지 말고 신랑 데리고 가. 사위가 가서 이것저것 도와드리는 게 낫지. 네. 그럴게요. 어머님도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며느리에게 대놓고 너 혹시 요즘 바람 피우니?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꺼낸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저는 혼자서 그 명함을 바라보며 끙끙 앓기만 하다가 결국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무작정 목소리나 들어보자 싶어 과감하게 번호를 눌렀어요. 스르르 몇 번 울리는가 싶더니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 현철씨 전화번호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그게 지은이요. 지은이랑은 어떤 사이예요? 제가 지은이 남편인데 누구세요? 그 남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가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지은이 남편이라고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지은이랑 어떤 관계세요? 저는 크게 시어머니라고 소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 제 신분을 밝히게 된다면 분명 지은이 귀에 들어가게 돼 모든 게 폭로가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차마 저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잇지 못한 채로 대충 얼버무리고 있을 때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지은이 어머님 되십니까? 순간 당혹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쪽에서만 지은이 어머니 맞으십니까? 하는 목소리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네, 맞습니다 하고 대답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지은이 어머님이시라고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왜 안사돈을 만난 적이 없었을까요? 모든 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제가 지은이의 엄마라고 착각했고 그때부터 저를 예의 있게 대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대뜸 저에게 만나자고 제안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나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은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럼요.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이해합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까지 정하고 난 후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네요.
그 남자는 저희 집과는 먼 지역에 살고 있더라고요. 혼란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가 왜 남의 남자의 아내가 돼 있으며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저를 안사돈으로 착각을 했는지, 왜 그 남자는 안사돈을 만난 적조차 없는 건지, 그리고 왜 지은이는 여태껏 아무런 말도 없었던 것인지, 모든 게 이상하고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볼까 싶다가도 괜히 바쁜 애한테 혼란만 줘봤자 일만 커지지 싶어서 일단 제 선에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용기가 있었네요. 어쨌든 저는 안사돈으로 위장해 그 남자를 보러 갔습니다.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 걱정도 했지만 제 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제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 사람이라 놀랐어요. 사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저에게 지은이 어머님 되십니까? 하고 먼저 묻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자 그 남자는 대뜸 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은이 남편입니다.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상황이 좋지 못해서 제가 어머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은이는 만나보셨어요? 우리 지은이랑은 언제 결혼했어요? 좀 됐습니다. 8년 넘게 연애만 하다가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가진 건 많이 없어도 지은이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서 살림 합치자고 고백했습니다. 8년이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존댓말 하시면 제가 더 불편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은이랑 저는 아주 오래된 사이입니다.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럼 지은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며. 여기 바로 근처에 저희 신혼집이 있는데 혹시 같이 가시겠습니까? 제가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그 남자가 신혼집이라며 소개시켜주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한 빌라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몹시 작고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데 집 내부는 꽤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 남자는 분주하게 물을 끓이더니 녹차 티백을 하나 뜯어 우려내더니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준비한 게 없어서 이거라도. 달콤한데 우리 지은이 아기 때 어땠어요? 그때도 예뻤죠? 예뻤지. 지금이랑 다를 거 하나 없이. 잘하면서도 말을 참 잘 들었지. 어머님도 미인이십니다. 우리 지은이가 어머님을 닮았나 봐요. 그런가? 우리 지은이 어떻게 만났나? 이러다가 만났습니다. 저랑 지은이 둘 다 어릴 때부터 이랬거든요. 상황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그럼 지은이랑 결혼한 시기는 언제쯤인가? 재작년 2월쯤부터 살림 합쳤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도 쭉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외롭게 자라다 보니 의지할 데가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혼인신고는 아직입니다. 그럼 그냥 사실혼 관계인 거네? 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는 서로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딱히 형식적인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조만간 할 거고요. 지금 지은이가 평일은 바빠서 시간 낼 수 없거든요. 평일에 지은이가 바쁘다고. 네, 돈 벌느라 바쁘죠. 진짜 지은이가 당신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사윗감으로서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저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질문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건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볼게. 그쪽은 누구세요? 지은이 엄마라니까. 지은이 어머니 아니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돌변하는 남자의 모습에 저는 순간 움찔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작은 집에 단둘이 있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웃을 땐 몰랐는데 정색을 하는 얼굴을 보니 살벌함이 느껴졌어요. 이걸 어떻게 넘겨야 하나 싶어 대충 둘러댔습니다. 옛날에는 크게 지은이 엄마가 맞긴 한데 처음엔 설마 했어요. 진짜 지은이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나 했는데 만나자마자 아닌 걸 눈치챘어요. 지은이한테 들은 어머니의 모습은 그쪽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 그래도 무슨 의도가 있길래 지은이를 들먹이며 나를 찾아왔나 싶어서 한번 지켜본 거예요. 들어보니 지은이를 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쪽은 대체 지은이랑 어떤 사이예요? 친모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뭐 가족이라도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실수하셨던데 지은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지은이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고아로 자랐다고요? 가만 보니 저에 대해서 대놓고 조사를 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대체 누구냐고요? 그게 크죠. 경찰 부릅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사생활 묻는 거 이거 범죄인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112 누를까요? 그 남자는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정체를 그 남자 앞에서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은이 우리 며느리예요. 내가 지은이 시어머니라고.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 더 물었어요. 뭐라고요? 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어요. 하필이면 지은이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그쪽이 지은이 남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왔다고. 시기를 보아하니 우리 아들보다 먼저 만난 것 같은데 진짜 지은이랑 결혼한 건 맞아요. 둘이 정말로 부부 사이 맞냐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지은이가 그쪽 며느리입니까? 예, 내 아내가 왜 누군가의 며느리냐고요? 우리 며느리 맞아요. 결혼식까지 올렸다고요. 나도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증거 있습니까? 우리 지은이랑 아는 사이 맞아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우리 아들의 결혼 사진을 그 남자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본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확대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황당했는지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방문을 열며 저보고 와보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조심스레 그 방문 앞까지 갔어요.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글쎄 영락없는 신혼집 침실인 거예요. 그 안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제 며느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남자에게 팔짱을 낀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액자들이 탁자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들 또한 제 며느리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보단 훨씬 어린 시절로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정말로 둘은 오래된 사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인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이곳에서는 웬 남자의 아내가 돼 있었던 거예요. 둘의 웨딩 사진을 보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요동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믿지 못할 광경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고 말았어요.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잖아요. 단순히 다른 남자를 만날 거라고 의심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우리 아들보다 먼저 살림을 차린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도 믿을 수 없었는지 저를 붙잡고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우리 지은이가 그쪽 아들이랑 어떻게 만났는데요? 어디서 언제 만났는데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까? 소개로 만났다고 들었네요. 그럼 그쪽은 제 존재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아들 집에서 빨래해주다가 지은이 옷에서 명함이 나왔는데 그럼 평일엔 내내 그 집에 있었단 말이네요. 저한텐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둘이 결혼했는데 따로 살았던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주 오랜 기간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시 공부한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백수를 지냈고요. 어떻게든 시험에 합격해서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한 여자를 책임져야 하는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은이한테 같이 살자고 청혼했고요. 형편은 어려웠지만 둘이 살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살림을 합쳐 살게 됐습니다. 고아였던 지은이는 저를 의지했고 저도 지은이에게 많이 기대했어요. 지은이는 어린 시절 자기를 버린 친모를 찾은 후에 호적 정리가 끝나면 혼인신고 하자면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걸 계속 미뤄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저는 사실혼 관계였을 뿐이었네요.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지은이한테 정말 고마워했어요. 저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면서 공장에 취직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주말 부부가 됐어요. 초반엔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오더니 나중엔 2주에 한 번, 또 나중에 3주에 한 번, 그러다가 한 달 내내 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연락을 받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지은이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취업하게 되면 천명함은 반드시 지은이한테 주겠노라 약속하고 그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 지은이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젠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고, 호강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기숙사에 있다고, 일하느라 바쁘다고 제 전화 받지도 않더라고요. 지은이는 기숙사에 살지도 않았어요. 공장에 다니지도 않았고 우리 아들이랑 신혼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돈 내외를 본 적이 있어요. 상견례도 했고 결혼식도 올렸는데 그때마다 사돈 내외가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은이한테는 부모님이 없어요. 아마 그 사람들 가짜가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사는 분들이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는지 딱 보면 모릅니까? 가짜니까 해외에 산다고 했겠죠. 진짜였으면 멀리 떠나 보냈겠습니까? 아무튼 지은이는 부모한테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온 아이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친하게 지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은이가 저희 집안의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평일에는 그쪽 집에, 주말엔 이곳에 머물면서 양쪽에다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결국엔 주말조차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요. 지은이가 거짓말 하나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만큼 내가 싫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게 있었는지,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은이랑 연락도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바빠서 그런 거겠지. 남편 먹여 살리느라 참 고생이 많다 생각하면서 지은이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은이 한 명이 양쪽을 속이고 모두를 속일 수가 있냐고. 근데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기꾼이 얼굴에 사기꾼이요 써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은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 아들을 속이고 저희 집에 시집을 와 놓고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집에서 나와 당장 지은이를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집에 혼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묻더라고요.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세요? 누가 쫓아오나요? 너 진짜로 두 집 살림하고 있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묻잖아. 두 집 살림하고 있었냐고. 아니요. 그럴 리가요?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 이거지.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온 줄 알아? 내 남편 만나고 왔어. 제 남편이요. 그 사람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 말고 다른 남편. 너 남편 둘이라며. 심지어 그놈이랑은 더 오래된 사이라며. 무슨 황당한 말씀을. 그럼 이 명함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가방 안에 가지고 있던 명함을 꺼내 지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뭔데요? 뭐긴 뭐야? 내 옷에서 나온 거지. 지은이는 곰곰이 생각하는 신색을 하더니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명함 하나 때문에 제가 두 집 살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 정말 섭섭하네요. 저도 이 명함이 왜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제 스토커예요. 뭐? 스토커. 예전부터 저한테 만나달라고 졸졸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거든요. 어느 날 명함을 주는데 뭔가를 써서 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대충 구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의미 있게 보관했더라면 주머니에 있었겠어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남자예요. 남편한테 오해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저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심력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천하에 봤더니 내 남편이라고 하던데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 남자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정신병자 말을 믿으세요. 제가 볼 때 그 남자 상태가 심각해요. 그놈이 미친 사람이다. 이거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확실히. 어머님. 전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제가 미쳤다고 다른 남자를 만났겠어요. 지금 완벽한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왜 딴짓을 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 거라 믿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는구나. 그럴 줄 알고 손님 한 명 초대했다. 결국 저는 현관문을 열어 그 남자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본 지은이는 기겁을 하더니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 남자는 화가 잔뜩 난 듯 지은이를 노려봤습니다. 지은이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촌지간이라고 하더니 나중엔 잠깐 만났던 남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돈이 엮인 사이라며 일부러 피해 다녔다고 둘러대더라고요. 거짓말이 늘어날수록 그 남자는 지은이에게 실망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더니 결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은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 나 지금 제정신 아니거든. 지금 이 감정 상태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라. 더 험한 꼴 보고 싶어. 스토커. 사촌지간. 지금 내 앞에서 그렇게 둘러대면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내가 살아온 인생 전부 다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 신혼집도 구경시켜 드렸어. 결혼 사진 2번 찍을 동안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너 하나 호강시켜주겠다는 목표 하나로 살았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차라리 잘못했다고 빌어. 왜 그랬는지 말을 좀 해달라고. 거짓말 좀 그만하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뭐, 아니면 다 같이 경찰서 갈까? 거기 가서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볼래? 혼인빙자가 얼마나 죄질이 나쁜 건지 몸소 한번 체험해볼래?
지금 당장 또 다른 남편한테 연락해볼까? 궁지에 몰린 지은이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1시간 내내 울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대뜸 제 바짓가랑이를 잡더니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 사람과 함께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너 혼자 호강하고 집안에 사기를 쳐도 된다는 말이야? 저 남자가 알아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워낙 오래된 사이고 저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한 남자라서 한순간에 단칼에 잘라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서서히 멀어질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한 남자밖에 없어요. 저 시집와서 최선 다했던 거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정말 저 남자한테는 조만간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무서워서 말을 못한 것뿐이라고요. 배신하면 지옥 끝까지 쫓아오겠다고 했거든요. 저 사람 정말로 집착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저 인간이랑 함께하면서 행복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사돈이라 믿었던 사람들 전부 가짜였다는 게 사실이야. 일본 유학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직업도 다 만들어낸 거였네. 그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고아 출신의 핏줄도 불분명한 여자를 어느 집에서 며느리로 반갑게 맞아 주겠어요. 그럼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대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럼 결혼식 때 불렀던 친척, 지인들 모두 가짜였다는 말이야. 그 사람들도 전부 대역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네. 우리한테 진심인 적이 있기나 했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애초에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는데 때는 이미 늦었고 거짓말은 점점 커져가서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애써 태연한 척 하긴 했지만 저도 많이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들킬까봐 매일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며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이런 삶 저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이 너무 좋아서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욕심인 거 알지만 저도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뿐입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했지만 그것 또한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지은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모든 게 가짜였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고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같이 있던 지은이의 또 다른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지은이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집안에 쫓겨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네. 난 안중에도 없냐? 나한테 변명할 생각은 안 해? 나는 뭐 지나가는 행인이야. 너한테 난 도대체 뭐였냐고. 나랑 살았던 게 지긋지긋해. 내가 집착이 심해. 행복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널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는데. 지은이도 질세라 그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말 그대로야. 나는 너랑 함께하면서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 없었고 헤어질 생각만 했어. 우린 끝났어. 애초부터 잘 될 사이도 아니었다고. 그럼 결혼은 왜 했는데? 내가 하자며 결혼하면 호강시켜 주겠다며.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잖아. 그래서 자외선집에 시집가서 호강하려고 했. 그래서 가족까지 되어 아르바이트 써가면서 거짓 인생 살고 있었냐.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이야.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냐.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네.
달은 분명 신호 줬어. 연락도 안 받고 주말에 못 간다고 하면 알아서 알아들었어야지. 눈치 없이 전화는 왜 해? 연락이 없으면 이별 통보 받겠구나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어야지. 내가 내 남편인데 어떻게 그걸 이혼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냐. 남편을 위해 일한다고 집 나간 아내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는 게 말이 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진짜로 난 안중에도 없어?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우리의 긴 세월이 고작 이렇게 끝난다고. 진심이야. 제발 나가라고.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래, 알았다. 이거 하나만 알아둬.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널 증오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남자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습니다. 남자가 사라지자 지은이는 본격적으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저 남자랑 완전히 끝났다고요. 저 법적으로도 아주 깨끗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 정말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요. 거짓말했던 건 제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평생 외롭게 살았어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고 가족이 뭔지도 잘 몰라요. 평생 가족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어머님 만나고 비로소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됐는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요. 남편한테는 제가 잘 설명할게요. 상처 안 받게 제가 잘할 테니까 어머님이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받아준 게 잘못이었지. 장난을 칠 게 따로 있지. 부모까지 속여가며 시집을 와. 너는 이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너 같은 건 평생 벌 받으면서 살아야 돼.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죄송이고 뭐고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여기서 짐 싸.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어머님, 진짜 이러지 마세요. 당장 짐 안 싸. 내가 내 머리채 잡은 채로 경찰서 갈까? 나도 이대로 못 참아. 내가 널 고소하던, 신고하든, 소송하든 제대로 벌 받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감히 나를 무시해?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화가 나서 지은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더니 지은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라고요. 까만 사진 같은 거였는데 자세히 보니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임신했다고요. 뭐라고? 임신이요. 사주래요. 어머님이 할머니 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산부인과 같이 가실래요? 초음파하는 거 직접 보셔야 믿어주시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나보고 기뻐하라는 소리니? 그리고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두 집 살림한 주제에. 확실해요. 어머님 손주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사람만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요. 아, 이건 내 팔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전 같았으면 축복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 그날은 재앙과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걸 숨기고 거짓 인생을 살고 있었던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하자마자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서 서 있을 힘조차 없었고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들이 집에 돌아왔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깨어나자마자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의 끔찍한 만행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난 이야기에 그리고 지은이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아들은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통곡했습니다. 모든 일이 꼬여버린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지은이가 아이를 낳겠다는 선언을 하게 된 이후로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아이를 내세우며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걸 유지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지은이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죠. 결국 제 아들은 지은이와 갈라서기로 결심했고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아라. 하지만 우리 핏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만약 내 손주가 맞다면 양육비를 지급하든 우리가 키우든 책임질 테니까. 지은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내내 얼마나 초조하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신혼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혼까지 하게 된 아들이 애딸린 이혼남이 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인지라 내 아들 인생 망치게 될까봐 지은이가 밉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지은이를 고소하라고요? 사기죄 같은 걸로 어떻게든 벌을 주라고 했더니 아들도 안 그래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은이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애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축복 속에서 태어났어야 할 아이가 환영받지 못하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의 아이라면 책임지는 게 마땅한 일이죠. 다만 지은이가 우리를 상대로 워낙 거짓말을 한 게 많으니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 그쪽 남편의 아이로 판명이 나고 말았어요. 지은이는 그럴 리가 없다며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어찌됐든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사기꾼의 피가 섞여 있는 손주를 대신 키워줄 뻔 했는데 어쨌든 그걸 면하게 됐으니 하늘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이를 내세우며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하게 되니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그 뒤로 지은이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그쪽 남자도 지은이를 버린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뭐 그쪽도 바보가 아닌 이상 싫다고 떠난 여자를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 있었겠어요. 배신당한 충격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게 양쪽에서 모두 버림받게 된 지은이는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두 집 살림하며 바쁘게 살았던 지은이의 인생이 순식간에 외로운 삶으로 변해버렸네요. 모든 게 엇보겠죠. 등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지은이가 집안에서 쫓겨나니 시끌벅적했던 집안 분위기가 어느새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탓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해줬네요.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여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어요? 잠시 지나가는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더니 그래도 제법 잊혀지더라고요. 이제 다른 욕심 없어요? 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언젠가 좋은 짝을 만나 소박하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큰일을 겪고 나니 저도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눈앞이 막막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찌저찌 해결하다 보니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네요. 아무튼 사람 하나 잘못 들인 바람에 집안 자체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들일 며느리에 대한 뒷조사를 일일이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람을 붙여서 미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참 어렵네요. 그만큼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잖아요. 이제는 좋은 인연만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때로는 경고가 되고, 때로는 소중한 교훈이 되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